네, 안녕하세요. NH 농협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부할 김지영 강사라고 합니다. 저와 같이 공부할 파트는요, 언어 능력 부분과 그 다음에 판단 분석 능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어떤 문제들 유형으로 출제가 되는지 파악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작년 문제 가지고 기출문제 먼저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 11월에 나왔던 기출문제 먼저 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첫 번째 언어능력 평가 파트가 있습니다. 자, 문제 유형들을 조금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다음에 제시된 단어와 같거나 비슷한 의미를 가진 단어를 고르시오.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단어의 문제인데요. 유의어, 반의어 혹은 포함관계 이런 단어의 관계들을 묻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고요. 이것을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좀 촉박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 단어 부분에서 빠르게 넘어가셔야 나머지 부분에서 시간 확보를 조금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보시면요. 온당하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온당하다는 타당하고 맞다라는 게 되겠죠. 자, 이것과 같은 2번에 마땅하다라는 단어 보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터무니없다. 이거는 근거 없는 것을 터무니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거와 관련된 거 봤더니 허황되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헛되고 믿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어처구니 없다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어처구니 없다라는 거는 의외의 뜻밖의 일을 당했을 때 쓰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농후하다입니다. 그래서 짙다라는 의미 같은 거 3번에 진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뜻, 반의어 관계 고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인상되다라고 하는 거는 오르다죠. 어떤 물가나 급여 같은 것들의 뜻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르다와 반대되는 내리다가 4번에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어리석다, 약간 모자란 겁니다. 슬기롭지 못한 거. 그러면 똑똑하고 지혜로운 거 어딨나 봤더니 자, 어질다라는 게 보이네요. 2번과 4번에 어수룩하다와 둔하다는 유의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쁨과 슬픔하고 오른쪽에 가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자, 앞 단어의 관계를 파악하셔서 같은 관계로 만들어주는 문제들입니다. 자, 기쁨과 슬픔 누가 봐도 반의어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럼 뒤에도 반의어, 고통과 반대되는 뜻을 가진 단어 살펴봤더니 네, 즐거운, 쾌락이 바로 4번에 있겠네요. 자, 다음 문제도 같아요. 계절과 겨울이 나왔어요. 이런 경우에는 상하관계 혹은 포함관계라고 이야기하죠. 계절에 겨울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에 더 큰 범위에 상위어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생선이 있고요. 그 아래 하위어로 해당될 수 있는 게 고등어 보이네요. 자, 이번엔 장미와 프리지아입니다. 자, 이거는 전부 다 꽃과 같은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계열이 나란히 대등하게 있습니다. 대등관계라고 그러죠. 자, 코끼리 같은 포유류 우리가 골라봤더니 4번에 호랑이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이거를 도식화할 때 들어갈 수 있는 말인데요. 아래 구조도를 보시면은요. 어떤 하나를 가지고 상하위어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의 하위어로 나눌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자고요. 자, 병원, 직업, 건물, 의사, 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거 먼저 건물의 하위어로 병원과 학교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직업의 하위어로 의사와 교사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위에 어떤 게 오든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먼저 건물부터 보시면 건물 아래 병원과 학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래가 직업이 되겠죠. 자, 직업의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게 의사와 교사인데 병원에 관계되는 게 의사, 학교와 관계되는 게 교사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골라야 할 거는 C와 D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거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찾으셨다 하더라도 어느 쪽에 무엇이 들어오는지는 서로 이렇게 반대인 거, 그죠? 하나는 건물에, 하나는 직업에 해당하는 서로 반대되는 개념을 고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짝이 지어진 거 봤더니 학교와 의사 바로 3번에, 그죠? 다른 하위어 속에 포함이 된 반대의 그 라인에 있는 것들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연상 문제입니다. 다음 제시된 단어를 통해서 공통으로 연상할 수 있는 것을 고르면 이라고 했어요.
호박, 감자, 굴, 완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붙여보는 거예요. 전, 호박전, 감자전, 굴전, 완자전 전부 다 가능하죠? 그러면 바로 1번 찍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혹시 이게 뒷번호에 있다고 할 경우에 자, 호박, 야채에 해당이 되죠? 감자, 야채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굴은 야채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다음 번호 넘어가서 또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겠죠? 자, 11번부터는요. 단어의 뜻을 설명하고 있는 뜻풀이 문제입니다. 옴팡지다. 보통 여기에 순우리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우리말은요. 그 말 어원의 자체에서 느낌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옴팡지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옴팡밭이라고 하죠. 제주도에 이렇게 가운데 일부러 쑥 들어가게 만든 이런 옴팡지다라는 표현, 가운데가 쑥 들어가다 일 수도 있고요. 우리 어떤 정도가 심하게 엄청 뒤집어 썼다, 옴팡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 으로도 쓰입니다. 자, 그 중에 뭐가 있나 봤더니 이번에 정도가 심하다라는 의미로 옴팡 뒤집어 썼다 이런 표현들로 같이 쓸 수 있는 2번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은 예사롭다입니다. 예사롭다라는 거는 내 별거 아니다라는 거죠. 늘 있어 왔던, 있을 수 있는. 자, 그래서 1번에 항상 있어 왔던 태도와 같다라는 표현 찾으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에 맞춤법입니다. 맞춤법 문제. 자, 틀린 거,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야 되겠죠?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본형을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빌다와 빌리다의 차이겠죠? 자, 빌다라고 하는 거는요, 내가 잘못을 빌다예요. 자, 빌리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다른 사람의 물건을 내가 잠시 가져오는 거죠. 그죠? 돌려주기로 약속을 하고. 자,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번 틀린 거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나머지 혜영에게 돈을 빌려줬다. 자, 이게 바로 돌려주기로 하고 잠시 가져오는 거. 유진이 말을 빌리면, 자, 이때 빌리면은 남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그죠? 남의 말을 가져와서 라는 의미겠고요. 상하의 합격을 마음속으로 빌었다. 이건 바로 빌다, 소원을 빌다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역시 맞춤법 잘못된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깔때기. 자, 이거는 앞에, 그죠? 이유 없이 그냥 된소리 나는 경우, 된소리대로 써주는 겁니다. 널찍하다 역시 마찬가지고요. 고깔 역시 앞에는 고깔 이렇게 발음되는 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낭콩은요. 강남에서 온 콩이 아니에요. 어원에서 전혀 관계가 없는 거기 때문에 강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강낭콩이라고 정확한 표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맞춤법에 맞는 거 골라야 되겠네요. 자, 새벽녘이라고 하는, 자, 키역 받침, 그죠? 키읔은 새벽녘, 맞게 사용이 됐고요. 자, 왜 틀렸는지 그럼 나머지 확인을 해드릴게요. 숫 강아지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암수를 이야기하는 것은 수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에 수 플러스 강아지예요. 자, 그래서 이게 수 강아지인데 우리 중세국어, 우리 전부 다 훈민정음에서 글자가 파생이 돼서 여태까지 온 거잖아요. 원래 수컷을 이야기하는 수는요. 히읗 종성 체언이라 그래서 수, 히읗 이렇게 사용된 게 원래 수컷을 나타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 어쨌든 수, 히읗에 강아지가 붙어서 히읗과 기역이 합쳐져서 크, 거센 소리 되는 축약의 형태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수, 강아지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짐작, 건대. 자, 이거요. 짐작, 하건대입니다. 자, 그럴 때 하가 완전히 줄어드는 경우와 아만 줄어드는 경우 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럼 요거를 찾아보시면은요. 기본적으로 자, 짐작과 하건대 두 단어가 합쳐진 거죠. 앞에 글자의 받침이요. 그, 드, 브 바로 안울림 소리 이야기하는 거죠. 일 때는 뒤에 나와 있는 하를 통째로 줄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받침, 그 외일 때는요. 하가 주는 게 아니라 아만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짐작이라고 하는 기역 받침, 안울림 소리가 나오죠. 그러니까 하가 통째로 빠져서 짐작, 건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편하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개일까요? 간편케일까요? 당연히 받침이 그드브가 아닌 니은 뒤에 하게가 왔기 때문에 아만 빠져서 이럴 경우에 히읗과 기역이 역시 축약이 돼서 간편케 이렇게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뜰. 자,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뒤 플러스 뜰이라는 합성 명사예요. 자, 이런 경우에 사이시옷이 들어가냐 마냐 하는 건데요. 사이시옷이 들어갈 규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뒤뜰이라고 써주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이시옷 규정이 어떤 게 확인이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이시옷 규정은요 간단합니다. 자, 두 단어가 합성 명사라는 게 첫 번째 전제고요. 두 번째는 요 두 개 합쳐진 것 중에 하나는 반드시 순 우리말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전제를 바탕으로 두고 자, 첫 번째 사이시옷 규정을 보시면은요. 두 단어 중에 뒤에말이 된소리로 발음될 때 자, 뒤에 단어의 첫 소리가 된소리 날 때 요 앞 단어에 사이시옷을 넣어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자, 전세 플러스 집이 있어요. 요거 읽을 때 우리 전셋집이라고 찝이라고 뒤에 된소리 나죠? 그런 경우 전셋집 이렇게 표기가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니은이 한 번 덧난다. 니은이 첨가되는 경우입니다. 자, 시내와 물이 있어요. 우리 이거 읽을 때 시냇물이라고 읽죠? 그렇기 때문에 시냇물 사이시옷 규정 들어가고요. 세 번째는 니은이 두 번 덧날 때도 가능합니다. 자, 후자와 일자, 훈일이라고 할 때 우리 읽을 때 훈일이라고 니은이 두 번 덧나요. 자, 이런 경우에 사이시옷을 넣어서 훗일 이렇게 써주는 게 이게 사이시옷 규정이에요.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죠? 이때의 뜰은 원래 글자이지 발음상 된소리로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다음에 밑줄 친 단어 표기가 바르지 않은 거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만난 그녀는 새침대기였다. 자, 새침대기. 이거 역시 새침대기로 발음은 되지만 쓸 때 새침대기. 자, 다음에 뮤지컬 마니아이다. 자, 우리 외래어 표기법들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외래어 표기법은 원래 것들, 그죠? 생각을 해보시면은 A로 되죠? 자, 그래서 마니아가 맞는 표현이고요. 마늘종이다. 우리 마늘종이라고 발음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늘종이 맞는 발음입니다. 자, 전자레인지 우리 이렇게 흔히 잘못 쓰는데요. 전자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자, 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다음에는 복수 표준어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원래는 하나였지만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되면서 표준어로 전부 다 인정이 된 것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만날과 맨날, 그죠? 이거 둘 다 복수 표준어 우리가 흔히 쓰는 겁니다. 자, 무와 무우가 있습니다. 우리 무 하나만 표준어가 되겠죠? 자, 무우는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뜰과 뜰하기 있습니다. 이거 역시 둘 다 복수 표준어이고요. 날개와 날에 둘 다 복수 표준어. 또 많이 나오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덩굴과 넝쿨. 요것도 복수 표준어. 그 다음에 쇠고기, 소고기. 요것도 복수 표준어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자장면만 됐었죠. 근데 몇 년 전에 사람들이 많이 쓰는 짜장면도 복수 표준어로 인정이 된 이런 것들 조금 더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런 표준어 규정은요. 뒤에 48페이지 보시면 표준어 규정에 관련된 스터디가 있습니다. 요 부분 한번 공부를 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한자 문제입니다. 한자어에 도금이 잘못된 거 고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혼동이라고 나왔는데, 자, 요거는 섞을 혼자예요. 왼쪽에 이렇게 요거 물수변입니다. 그래서 물을 섞는다. 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을 동자죠. 그래서 똑같이 같게 만들어버린다. 섞는 거 맞는 얘기고요. 자, 두 번째는 표지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겉을 이야기하는 겉표자에 보일 시자가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표지라고 하는 건 겉에 이 싸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종이 지자는 이렇게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종이지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직접, 고들 직자에 이을 적자. 그 다음에 알선 역시
돌 알자에 돌선자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음이 나머지와 다른 거 쓰라고 합니다. 자, 여기 밑줄이 쳐 있는 게요, 색자 혹은 삭자로 쓰이는 건데요. 이렇게 한자 같은 경우에는 같은 단어지만 음이 다른 의미로 쓰일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니까 몇 가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은요. 색인입니다. 우리 어떤 걸 찾을 때 색인을 살펴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요때는 찾을 색자로 쓰인 색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사색입니다. 우리 생각사자 보이죠? 깊이 생각하는 거 역시 색으로 쓰였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상막입니다. 자, 이때의 막자는 넓을 막 혹은 사막 막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상막, 노삭자를 사용을 해서 3번이 틀렸네요.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색출이 되겠죠. 그래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미를 고려할 때 한자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단어의 의미를 알고 그에 맞는 한자를 썼는지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는 학문에 정진하고 있다. 자, 학문, 배울학자의 물을 문자, 그죠? 배우고 묻는 것이 학문입니다. 맞고요. 선물을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자, 이때 감사하다는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감정이죠. 그래서 느낄 감자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감자는요, 볼 감자예요. 그리고 조사할 사자입니다. 요 감사는요, 우리 회계 감사를 받다 할 때 쓰는 그 감사입니다. 자, 아래 느낄 감자, 살해할 사자 나와 있으니까 자, 한번 눈으로 살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원에 등록했다. 자, 오를 등자와 기록할 녹자. 그 다음에 가사를 잊어버렸다. 노래 가자에 말 사자, 글귀 사자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제시된 지문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입니다. 자, 요거는 박일로의 조응시가라고 하는 시가가 되겠는데요. 자, 이거 고사를 차용한 거예요. 요 이야기를 조금 알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자, 먼저 시주 볼게요. 반중, 즉 소반 위에 조흥감이 고와도 보이는다. 유자가 아니라도 품어감직하다마는, 자, 무슨 뜻이냐면요. 중국의 고사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효자가 중국에 있었는데 얘가 이제 효자라고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할애를 받기 위해서 이제 잔치에 이제 초대가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얘가 그 소반 위에 놓인 그 귤을 보고, 귤 같은 과일을 보고 어머니한테 드리고 싶어서 몰래 이렇게 숨겨가지고 나오다가 이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그 문지기가 너 뭐 이렇게 숨겼어? 라고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얘가 떨어뜨린 거는 그저 그 위에 있던 그 유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이걸 훔쳤냐? 너 먹으라고 준 건데, 그랬더니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가져가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래, 네가 진정한 효자로구나, 이렇게 치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고사를 차용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반중에 올라와 있는 그 좋은 감이 너무나 색깔이 고와 보입니다. 그 효자처럼 품속에 가져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싶지만 유자가 아니더라도 품어가서 반기리가 없대요.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죠. 그래서 서러워하노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효도를 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전부 다 탄식과 관계된 한자 성어가 있는데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정확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풍수지탄은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 사람이 죽으면 전부 다 풍장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바람과 숲으로 다 돌아가요, 자연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효도할 수 없음을 탄식하는 걸 풍수지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망운지정은요, 그리워하는 겁니다. 구름 운자잖아요. 구름은 하늘을 통해서 여기저기 떠다닐 수 있어요. 이 구름을 바라는 거예요. 즉, 나도 저 구름처럼 고향에 가고 싶은데 라는 의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망운지정, 객지에 떠나 있어서 고향 혹은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그리워하는 거, 망운지정이고요. 자, 맥수지탄, 우리 맥주할 때 보리 맥자죠. 그래서 보리만 무성한 탄식입니다. 자, 요것도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자리에 다시 가봤더니 인재는 간 곳 없고 보리만 무성하더라 라는 시구에서 나온 그런 한자성어 되겠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하는 맥수지탄 되겠고요. 자, 망양지탄, 양이요, 길을 잃었습니다. 근데
양을 어디로 가서 찾아야 될지 몰라요. 바로 양은 학문의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학문의 길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 그래서 탄식하는 바로 학문과 관련된 망양지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자성어를 한번 또 고르는 문제인데요. 어림으로 어떠한 것을 찾아내려 한다라는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외윤의 강은 겉은 부드럽지만 안은 강하다. 그죠? 모르는 한자 없죠? 자, 마이동풍, 말 귀의 동풍입니다. 우리 속담의 쇠귀의 경읽기 뭐 이런 게 되겠죠. 자, 암중모색, 어두울 암자예요. 어두운 중에 모색,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 찾아내려 하는 3번이 답이 되겠죠. 자, 4번의 호가호의는요. 동물과 관련된 한자는 눈에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앞에 나와 있는 호자가 여우호자, 우리 구미호 할 때 하잖아요. 세 번째 나와 있는 호자가 호랑이 호자예요. 그래서 여우가 호랑이의 권세를 등에 업고 자기가 잘난 척을 하는 겁니다. 자, 이번에 사자성어의 뜻 거꾸로 골라보면요. 금상첨화입니다. 이거 다 아는 거죠? 비단 위에 꽃을 더한다. 그래서 좋은 것이 더한다 라는 겁니다. 어딨나 봤더니 2번에 좋은 것에 좋은 일이 겹치다. 자, 요거와 반대되는 거는 설상가상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거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이번에는 빈칸에 들어갈 고사성어입니다. 그럼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A팀 감독은 한때 B팀의 감독 밑에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A팀의 감독은 시합에서 양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맞을지 아니면은 더 낫다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자, 그러면 그죠? 이렇게 돼야 되겠죠? 더 낫다라는 앞에 반대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데 원래 A 감독은 B 감독 밑에서 제자였다라는 거죠. 제자와 스승 사이의 한자성어 중에 제자가 더 뛰어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청출어람입니다. 자, 청색은 쪽 남자예요. 쪽에서 나왔지만 그거보다 더 푸르다. 청출어람, 이청어람이라는 구절에서 나온 한자성어입니다. 자, 이번에 중마고우는 어린 시절 중마, 말을 타고 같이 놀던 그런 친구고요. 3번의 감나물려는요, 평범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자, 네 번째 난형난제,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다. 요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다음에는 문장 배열 문제입니다. 자, 문장 배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위에 있는 보기를 다 읽고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느니 우리가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론적인 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는 먼저 위에 거 가나다라마 보기 전에요, 1, 2, 3, 4번의 선달을 먼저 확인을 합니다. 자, 보통 선달을 보면은요, 보통 2, 3개 정도로 압축이 돼요. 그러면 그거에서 먼저 첫 번째 올 것들을 찾아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자, 먼저 이런 문제요. 선다에 있는 첫 문장. 자, 요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첫 문장에 올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지시어나 접속어는 첫 문장에 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요, 앞문장과의 관계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앞에 아무것도 없는 채로 지시어나 접속어로 처음부터 시작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아까 무시했던 지시어와 접속어가 둘째 이하 문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앞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걸 다시 받아서 어떤 걸 받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접속어를 통해서 앞뒤의 관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 대등한 것인지, 역접인지, 인과인지 이걸로 판단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는 같은 단어나 어구들은 묶어주는 겁니다. 한 문장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아서 한 번에 끝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음 문장에 좀 더 구체화하고 설명하고 이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글의 구조를 아시면 전체적으로 문장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선후관계를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요, 글은요, 일반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앞에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러면 결국 얘가 말하는 거는 해결 방안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 구조가 있어요. 일화라고 하는 거는 이것을 통해서 교훈이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지 문장과 보조 문장이 있는데요. 주지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보조 문장이라고 하는 거는 그것을 부연, 상술, 예시, 뭐 비유
인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충을 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기사나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결국 이야기하기 위함이겠죠. 뭐 그 외에도 어떤 과정의 순서라든지 시간 순서 아니면 인과관계 같은 것들 앞뒤관계, 선후관계에서 잘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 2, 3, 4번을 봤더니 가나 다 바. 자, 요 중에서 골라보랍니다. 자, 가는 뜻 문자는 이라고 뜻 문자로 가지고 시작하고요. 나는 문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세 가지 중에 뜻 문자가 들어가겠죠. 훨씬 큰 게 먼저 나와야 되니까 자, 나가 먼저예요. 다를 봤더니 이 세 가지 중에 자, 이라는 지시어가 나왔으니까 첫 문장 될 수 없고요. 자, 여태까지는 나가 유력하죠. 그 다음에 발을 봤더니 하나는 그림 문자, 다른 하나는 뜻 문자, 또 다른 하나는 소리 문자이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 둘, 셋으로 나누었구나. 그래서 나가 맨 처음에 올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른 거 생각 안 해보고 그냥 나가 처음에 있는 3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바르게 배열된 것 같은 문제입니다. 자, 3개밖에 없어요. 가나다 중에 그럼 확인을 해보면 가는 이러한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는 따라서 라고 시작을 하죠. 그러면 첫머리에 올 수 있는 거 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나가 첫머리에 왔던 거 봤더니 나는 3, 4번 중에 고르래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나의 아트는 이러이러한 뜻이다. 뜻 정의가 나왔고요. 가는 이러한 의미 모두, 즉 이런 뜻의 정의를 이러한으로 다 묶어서 이야기하고 따라서라고 하는 건 결론의 접속어죠. 그렇기 때문에 접속어만 확인을 하더라도 우리는 네, 이게 다가 맨 마지막에 와야 되겠구나. 그래서 4번이구나. 쉽게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작년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파악이 됐고요. 자, 그럼 우리 조금 넘어가서 21페이지에 판단 분석 능력 평가 저랑 같이 공부할 부분입니다. 자, 이 판단 분석 능력 평가도요. 기본적으로 몇 가지 이론을 알아두셔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문제 푸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 뭐 별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아는 이런 논리 구조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판단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이 대우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명제를요. P면 Q이다 라는 꼴로 보통 기록을 합니다. 자, 이것을 순서를 바꾼 거, 그죠? 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Q면 P다가 되겠죠? 자, E는요, 반대입니다. not 부정이에요.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E의 관계이고요. 자, 가장 중요한 대우의 관계는 둘 다 해주는 거예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자, 요게 왜 중요하냐? 명제가 참일 경우에는 대우 명제도 반드시 참입니다. 역이나 이는요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없어요. 알 수 없는 명제. 안 그런 예외 상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 없고요. 명제와 대우 명제를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명제를 한 두세 개를 줘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순간 머릿속에 혹은 옆에 대우 명제를 같이 입력을 해두세요. 써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확인하는 문제는 주어진 명제의 2배가 되는 만큼의 조건들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3단 논법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A가 B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전제고요. B는 C다. 자, 이런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그러므로 A는 C이다. 자, 어떻게 보면은 꼬리물기 하는 거예요. 전제가 몇 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중요하죠? 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꼬리물기가 이어졌을 때 처음과 마지막 명제는 서로 가능한, 참이 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이게 바로 3단 논법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자, 그럼 요것들을 활용을 해서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면 음악을 듣는다. 자, 참일 때 옳은 거. 그러면은 이건 볼 필요도 없이 참일 때 옳은 거 대우 명제밖에 없습니다. 자, 대우 명제 그럼 어떻게 돼요? 음악을 듣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는다. 바로 다에 있는 거겠죠? 자, 다음 문제 이번에는 3단 논법을 조금 활용을 해야 돼요. 우유를 좋아하면 키가 크다. 자, 그러면 우유를 좋아하면 키가 크다. 그 다음에 키가 크면 그죠? 춤을 잘 춘다. 그러므로 자, 우유를 좋아하면 춤을 잘 춘다. 이런 A는 C
2번이 있겠네요. 자, 혹시나 문제가 조금 꼬아 나오면은 이 우유를 좋아하면 춤을 잘 춘다라는 보기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를 찾으면 된다? 이거의 대우명제. 춤을 잘 추지 않으면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우유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 대우명제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말씀드리면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에 많습니다. 모자를 쓴 사람은 장갑을 착용했다.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모자를 쓴 사람은 장갑을 착용했다. 목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 여기는 지금 연결될 거 없으니까 다음 명제. 장갑을 착용한 사람은 목도리를 하지 않았다. 그죠? 자, 다시 이 두 번째로 올라가죠. 목도리를 하지 않은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 그럼 결국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거 모자한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했다. 자, 여기 봤더니 모자를 쓴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안 나왔죠? 그러면 이럴 때 대우명제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으면 모자를 착용하지 않았다. 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바로 4번에 나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명제들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직접 들어가면은 어려운 거 없이 푸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작년에 나왔던 문제들 대충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풀만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언어 파트 경우에는 속도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할 수 있는 거에서 최대한 단축하시고 연습 뒤에서 본격적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